네, 안녕하세요. 최고TV 최강호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최대 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고요. 이런저런 최대 입시 영상을 올리는데 오늘은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학년은 지금 수능 원서 접수가 끝나서 사실 이 영상은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될 것 같고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는 영상을 좀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능 선택 과목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국어에서 독서 문학은 모두 다 시험을 보고요. 화법과 작문이냐 언어와 매체냐를 선택을 해요. 수학 같은 경우 수학 1, 수학 2는 다 배웁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 배우고 다 시험을 봐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 따라서 나머지 25%의 문항은 달라집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화법과 작문은 일반적으로 문과생들이 듣고 언어와 매체는 이과생들이 지원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여기서는 확통이 문과, 미적 기하가 이과다. 뭐 요런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자, 이 선택 과목에 따른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점수는 통합해서 나옵니다. 문이과 통합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모두가 시험 보는 공통 과목의 점수를 어떻게 표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75% 반영을 하고요. 선택 과목, 내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확통, 미적, 기하 선택을 하죠. 언어 매체, 화법과 작문,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 과목에 따른 점수를 또 조정 원점수화 만들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해가지고 전체적인 합산 총점이 나오고 표준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뭘 하든 아이들을 다 일반화시켜서 등수를 그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바로 조정 원점수에 보면 선택 과목 집단별로 선택 과목 확통을 선택한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학 과목 우리가 문과라고 생각했던 확통이나 좀 의대생들이 보게 되겠죠. 미적을 본 친구들이 공통 과목 점수가 높지 않을까요? 그죠?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네,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는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 플러스가 뭐냐면, 선택 집단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가 그냥 플러스로 들어가요. 뭐 약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보다 우리가 세액공제가 확실히 그냥 한 방에 들어가잖아요. 네,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높으면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보다 아무래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가 높다 보니까 같이 이제 경쟁을 했을 때는 언어와 매체 아이들이 백분이나 표준 점수가 좀 높게 나오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문이과 통합에 대한 영향력, 체육 계열에서 어떨까? 워낙에도 한양대나 서울대를 빼고는 통합으로 선발을 해왔지만 문제는 이 점수 환산식 때문에 이과 계열의 아이들, 미적을 선택하거나 언매를 선택한 아이들의 표준 점수나 이런 점수가 높게 나오면서 이 친구들이 좀 합격 분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선택 과목 트렌드 해가지고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요거는 슬라이드로 볼게요. 자, 트렌드에서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면 과탐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22학년도 언어와 매체는 30%고 합법과 작문은 70%인데요. 23학년도에는 언매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 39.7% 학생이 선택을 했고 확률과 통계 51.7%인데 작년에는 45.4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확통은 줄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올해는 보시면 언매 더 늘어났고요. 미적이 확통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선택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유리한지. 그래서 무조건 문과 성향이니까 나는 화법과 작문이나 확률과 통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어와 매체나 미적분에 대한 조금 도전,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면 분명히 표준점수 반영대학에서 특히나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참고해서 수능 선택 과목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점수에 이해해서 여기 있는데 표준점수는 뭐냐면요. 100분위 같은 경우는 뭐 1에서 100까지 해서 우리 수험생 전체를 등수화 나열한 다음에 1등이 뭐 100점, 99점 받아가는 거예요. 꼴등은 1점. 그러니까 100명으로 환산을 했을 때 내 밑에 몇 명 있는지가 100분위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점수차대로 만점이랑 꼴찌, 1등이랑 꼴찌가 있으면 100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표준 점수는 그게 아니고요. 난이도를 반영을 합니다. 난이도가 되게 쉬우면 평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되게 높아지겠죠. 극단적으로 평균이 90점일 수가 있고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서 평균이 한 30점이라고 칠게요. 30점, 90점. 자, 똑같은 100점일 때 90점인 시험에서 100점 맞은 가치와 30점인 시험에서의 100점 맞은 가치, 그거를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22학년도 국어 최고점의 표준 점수를 보면 149점인데
수학은 147점이고요. 일반적인 난이도라 볼 수 있겠죠. 4등급 맞은 아이는 108점입니다. 자, 작년에는 국어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오면서 평균이 올라갔고 표준 점수 최고점 취득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134점. 4등급은 110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차이를 보세요. 41점, 24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건국대 체육교육과처럼 국어를 표준 점수인데 50% 반영을 합니다. 내가 건대를 너무너무 체육교육과 가고 싶은데 실기가 안 돼. 특히 또 제 머리 안 돼. 근데 난 뭐 센스가 있어서 농구, 체조, 높이뛰기 한 150이라도, 여자 120이라도 어떻게든 만들었어. 근데 나는 실기가 조금 부족하니까 수능으로 나는 메꿔야겠다. 그러면 국어를 잘 따야 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 최고점으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기가 좀 어려운 한 해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기로 따라잡을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4등급 학생이 만점을 따라잡을 때 난이도가 적정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41점을 잡아야 되는데 난이도가 너무 쉬워버리면 이 점수가 좁아집니다. 좁아지면서 도망을 못 가고 여기서는 잡을 여지가 생기고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올해도 조금 그런 느낌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스카이도 다 표준 점수 반영이고 건대 같은 경우 그래서 표준 점수 100분위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선택 과목에 좀 유불리가 있을 것 같고요. 연고대 같은 경우 또 서울대도 수학을 필수 반영하잖아요. 서울대는 뭐 수학 비율 자체가 높긴 하지만 표준 점수 반영으로 수학을 필수 반영할 때 요런 해가 되면 수학을 잘하는 애가 유리합니다. 평균 뭐 2등급. 그래서 국어 수학이 1, 3등급이라고 할 때 국어 1등급의 수학 3보다 수학 1등급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작년에 뭐 고려대 국어 5등급에서도 합격생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학을 잘한 친구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아무튼 그래서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들은 또 요런 환산식의 적용점들이 있으니까 수능 선택 과목 할 때 무작정으로 나는 학력과 통계, 뭐 합법과 작문 이러지 마시고 엄매나 미적이 가능한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좀 생각해보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